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48분경입니다. 영상에 앞서 여러분의 시청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저는 매일 방송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고 있는 만큼 손가락이 많이 귀찮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젯밤 미국 10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12월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1억 3천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1억 2,7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모두 예상치와 드라마틱하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실제로 CME 패치에 의하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 8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위험 자산의 투자 활성화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이 현재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10만 달러 콜 옵션을 집중 매수하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폴리마켓은 어제까지만 해도 2024년 연말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달이 50%대 예상치를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은 하루 만에 70%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블랙록의 현물 ETF IBIT의 거래량이 50억 달러로 1, 2 거래량 중에 최대치를 달성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투기적 자산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관심이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뱅가드 그룹이 알고 보니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려지면서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 뒤에서 대형 투자 기관들이 돈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동시에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해 가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요 기관 주주들이 뱅가드뿐만이 아니라 블랙록, 모건 스탠리, JP 모건임 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비트코인의 긍정적 행보에 대해서도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점을 찍고 있지만 변동성 역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롱 포지션에 집중된 비율로 인해서 중간중간 가격 제한이 나타나고 있었고 비트코인이 또 12월 27일 118억 달러의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세력 모두 자신들의 포지션에 유리한 방향으로 당분간은 가격을 움직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폭이 예상된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단기적 변동성이 예상됨에도 트럼프 초반 임기 동안은 비트코인의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우선 미국이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트럼프의 승리에 이어서 상원과 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승리했고요. 공화당이 우선 전반적으로 친암호화폐 성향을 띠고 있는데 동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자산의 5% 이상을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20년 동안 자산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 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비트코인 매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싶지만 현재 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은 더 이상 금융 지배력을 강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비트코인에 눈을 돌려서 일찌감치 비트코인을 통해서 계속된 세계적인 지배력을 강화시킨다면 다른 나라들이 금처럼 비트코인을 매입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아마 다른 나라들이 크게 움직이기 전에 아마도 미국 내 기업들이 더 먼저 움직일 확률도 많아질 겁니다. 아마도 비트코인을 무시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대형 기업들은 왜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느냐는 주주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 기관들의 진입도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로빈후드가 리플 XRP, 솔라나, 에이다를 재상장하면서 미국 내 시민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 SEC 규제가 의미가 없음을 증명하는 행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3년간 리플이 SEC를 상대로 싸워온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은 이제 재미있게도 역사 속에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과 에이다의 협력이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그동안 리플 XRP 커뮤니티들과 이더게이트 관련해서 잦은 논쟁을 벌여온 카르다노 설립자 찰스 홉킨슨이 리플 CEO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일컬으면서 앞으로 리플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X에 작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그의 찬사에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지금이 바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힘을 합쳐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또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갑자기 찰스 홉킨슨의 행보를 보니 무임승차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리플이 SEC와 한참 소송으로 싸움을 진행하고 있을 때 XRP 커뮤니티들과 설전을 벌이면서 리플에 대한 힘을 실어주지 못했던 그인데요. 지금 와서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변화하고 또 암호화폐 업계들이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니 이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편승하려는 욕심으로 보여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가 또 중요하겠죠. 리플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간의 4년간의 고생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것을 위해서는 리플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업계가 지금처럼 손을 잡아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감정 싸움은 과감하게 차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미국 SEC 의장 교체 시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수요가 폭발해야 가격 상승으로 이끄는데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요의 견인력이 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또 현물 ETF입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비트코인 기초자산의 수요 견인력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은 아직 이더리움 현물 ETF가 그 성적이 아직까지는 저조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스테이킹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 SEC 게리 겐실러 때문에 이 스테이킹 기능을 빼고 승인을 받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 SEC 의장이 교체되게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기관들이 이 현물 ETF에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분석가들의 평가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규제가 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SEC 의장이 했던 일이 SEC 의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탈바꿈 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킹 기능의 추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